안녕하세요. 조명 도움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다이얼록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영상 들으시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또 제가 틀린 정보를 말한다면 댓글이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얼록스를 이렇게 돌릴 거고요. 켜야 되겠죠? 설명을 하려면. 자, 제 컴퓨터가 왜냐면 윈도우 컴퓨터는 노트북이 좀 오래된 거라 좀 상당히 늦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맥으로 불러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도면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매번 보던 도면 있죠? 그거 해서, 그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도면이 오면, 이제 조금 디테일한 설명들을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확대를 해서 점을 찍으면 이제 기준점이 나오죠. 근데 옆으로 쭉 가면 초록색 선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선 열에 맞춰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를 해서 요 콤마점을 최대한 가까이서 찍고 이렇게 내리면 이제 밑에 선 점 딱 센터 잡혔죠. 그 다음에 위에 선 점 이렇게 하면 생기죠.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해서 올리면 딱 해갖고 접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이 점을 딱 찍어요. 자, 그 다음에 1m 엔터. 그 다음에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하고 저거는 정확하게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가 생겼으니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번에 600으로 한번 재볼까요? 여기를 찍고, 여기 밑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렇게 마우스로 찍는다는 게 클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초록색 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하면 또 생기죠. 그래서 요 점에 딱 찍어보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0.6m라고 정확하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저번 기본 설명에서는 다이얼록스 실 하나 이제 그리는 걸로 해갖고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갖고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면 바로 밑에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새 건물 그리기 전에 먼저 이제 밑에 직사각형 바닥 엘리먼트 그리기, 말 그대로 바닥면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새 공간 표시해갖고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실을 하나밖에 못 그려요. 뭐,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서 두세 개 그릴 수도 있지만 좀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 요 바닥 모먼트 그린 거 바로 위에 보면 새 건물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요거는 외부선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외부선, 바깥 외부선. 자, 외부선을 클릭을 하셔갖고, 건물 외곽입니다. 건물 외곽선. 건물 외곽선으로 해서 이렇게 찍고, 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접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걸 찍으면 이렇게 녹색 선들이 쭉쭉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자, 요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을 딱 해갖고 이렇게 보고, 여기 요 선,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기에서 어느 선 찍었지? 아, 요거구나.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갖고 요 선이겠죠? 이렇게 해갖고 찍고. 그래서 선들이 없어도, 이렇게 해갖고 찍으면 딱딱 찍힙니다. 이제 캐드 같은 거 보면 가지고 오면 중간중간 이렇게 안 그려진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약간 이제 녹색 선 나타나게 하는 거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그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건물 외곽선을 따는 겁니다. 안쪽 내벽선을 따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갖고 클릭을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각형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보고, 자, 3D 뷰로 들어가시면, 자,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3D 뷰고요. 자, 이제 다시 평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외곽 건물을 그리고 나니까 다음 걸로 자동으로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새 공간 표시로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방들을 여러 개 그려도 돼요. 요걸로 해도 되고 하는데, 클릭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새 실내 공간 윤곽 그리기 있죠. 요거.
실내라고 적힌 걸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번처럼 안을 클릭하시면 돼요. 안쪽을 이렇게 해갖고 클릭.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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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닫기. 자, 그 다음에 윗방도 이렇게 방을 여러 개를 그리잖아요. 그 뭐 사이사이에 보여드려도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아 근데 이거 다 그리고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자, 그래갖고 여기 방 3개까지만 딱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방 3개까지만 딱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손이 많어. 자, 이렇게 해서 요선에서 그리고, 아이고, 요선에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기둥 부분 나중에 따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해갖고 닫기. 자, 지금 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그 1번 룸, 2번 룸, 3번 룸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3DB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평하던데 제가 이제 그린 데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룸1, 룸2, 룸3 그린 순서대로 해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층이고요. 건물 높이는 2,800으로 되어 있고 그 벽 두께, 바닥 두께는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편의에 맞춰갖고 그냥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평면으로 들어가셔갖고 이제 뭐 외부 디테일이나 이제 그 태양광하고 뭐 에너지 효율 그런 거를 하려 그러면 이제 창문들은 좀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하게 여기 그 룸 그리는 거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창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선택해 갖고 뭐 측면을 뭐 만약에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3D 들어가셔 갖고 이제 공간 1이죠. 공간 1이니까 평면 들어가서 층으로 갈게요. 층으로 가서 이거 그 뭐야 3D로 가서 자, 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그 평면에서 잡아 갖고 들어가야 되네요. 뭐 이렇게 해 갖고 선택 개구부 그리기 이렇게 해갖고 딱 해서 들어가면 이제 3D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창문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요 살 간격 때문에 뭐 사이즈 맞춰갖고 그려야 되고 뭐 그렇게 돼갖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삭제를 시키고요. 그냥 편하게 이제 가는 거는 햇빛이 이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내 조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어넣어서 사이즈하고 높이 해갖고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 새 건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부 유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새 개부구 뭐 새 건물 개구부 그리기, 뭐 이게 이제 창문 그리기인데 살 없는 걸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체면이 그렇다 그래갖고 여기 한 두 면을 같이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룸 1하고 룸 2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걸 3D로 해갖고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벽 기둥까지 이렇게 싹 밀고 나가버린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룸을 같이 해갖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창문을 따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뒤로 해갖고 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Z 해갖고 다시 채우고 다시 평면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개부구를 하려 그러면 여기 새 건물 개부구 해갖고 요걸 누르신 다음에 요 안쪽 선 있죠? 안쪽 선 해갖고 요 선까지 이렇게 해갖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3D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아까 그걸로 그냥 들어왔네. 그냥 그걸로 계속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건물 높이가 2,800이니까 제가 2.3m로 잡을게요. 2.8m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500이 남으니까 0.25 그 다음에 엔터. 아이고 이게 지금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3m, 그 다음에 여기는 0.25 이렇게 치면은 그 센터에 해갖고 들어갔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합니다. 다시 평면으로 가셔서 다른 메뉴로 넘어가기 전에 요 똑같은 창을 그리는 거면 그냥 요 개보고 해서 안쪽 벽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개보고 그려서 여기 찍고, 여기 해갖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쪽 벽도 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자, 이렇게 해갖고 3D로 들어가 보시면 전부 이제 처음에 그린 그 열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갖고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밑에 거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게 떠요. 선택 눌러보면 이게 이제 브라인다예요. 외부 5개 브라인다, 그 다음에 커튼,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브라인다, 햇빛 가리개나 뭐 이런 거, 에너지 효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노동이 이제 집을 지면 외부 5개 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것도 넣는 거는 가르쳐는 드릴게요. 근데 거의 쓸 일은 없겠죠. 뭐.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로 들어갔으니까, 자, 요 벽 있죠. 창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그냥 파사드 시스템이 선택된 거 있죠.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저장하겠냐고 프로젝트 뜨는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파일 들어가서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서 보자. 5분인데 이거를 한 30분으로 잡을게요. 너무 많이 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저장하겠냐 그게 안 떠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뭐 언어 설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파사드 시스템 추가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브라인더가 들어가요. 뭐 하나는 넣고 하나는 넣지 말고 하자고요. 그래서 또 요것도 해갖고 이렇게 추가.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브라인더입니다. 그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만 해도 이제 뭐 모델링하고 창문 넣고 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럿이 할 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간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3D 스케치 파일이에요. 이게 보자.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이게 그 뭐지? 그 구글 그 스케치업 그 사이트에서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밑에 뭐가 이렇게 하나 그룹핑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스케치업에서 그 캐드를 가지고 와서 그 이제 혹시 디테일 같은 거 뭐 좀 해갖고 뭐 내가 공들였다 이런 거 좀 나타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계산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더 불정확한 수치만 나타내지.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이 된 거니까 자 보자고요. 요건 지워버리고 자 지워버리고 그 사람도 지워버리고 요 가구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면 그 그룹핑을 일단 해야 돼. 뭐 그룹핑을 해갖고 하나로 해서 가져오면 좋으니까요. 자 그룹 만들기 해서 그룹을 하고 파일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에서 이제 3D 모델링 요렇게 해갖고 뭐 저기 이거 할 때 다른 건 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 근데 배율 자체를 미터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미터로 그 다이얼롭스 설정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근데 바탕화면에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다이얼롭스로 들어가서 자 이제 이쪽 방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냥 이쪽 방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3D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그 파일 있죠. 여기서 불러오기. 그러면 여기 쭉 뜨는데 여기 보면 가구 데이터라고 있어요. 가운데 이제 그 이미지 파일하고 레이어 파일 가져오는 거 그 슬러시 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있는 가구 그리고 나중에 조명기구도 그 위에 거 조명기구 파일 불러올 때도 IES 파일 불러올 때도 이걸로 불러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구 데이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형식을 보면 뭐 M3D 파일하고 뭐 3ds 뭐 STA 뭐 이렇게 해갖고 파일 종류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 가서 리눅스 교육이 있나? 거기 다 어디 갔지? 바탕화면 3ds
그리고 파일이 없어졌나 본데요. 잠깐만요. 이게 이상하다. 내가 쓰레기통에다 놓나? 아, 정리를 했나 보네요. 쓰레기 파일이 너무 많아. 여기서 주방 가고 사무실 요걸로 해갖고 복원을 하고. 왜 또 안 생겼어? 자, 그냥 이렇게 해갖고 꺼낼게요. 그냥 따로 저장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컴퓨터가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해갖고 파일 내보내기 3D 모델 바탕화면 그냥 1번으로 해갖고 저장할게요. 내보내기. 아까 이제 옵션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을 줬으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재질감까지 따라왔네. 자,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아까 파일, 그 다음에 불러오기, 그 다음에 가구 데이터, 그 다음 바탕화면 1번 해갖고 열기 누르면 여기에 딱 들어왔죠. 근데 뭐 사각형 테두리만 있고 그림이 없잖아요. 요거는 실 밖이라 그렇습니다. 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딱 모양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사무실이니까 여기서 무브트를 하고 위치를 뭐 한 요 정도로 잡거나 뭐 어떻게들 잡는다고 치자고요. 자, 회전을 하고 회전을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옆에다가 하나씩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코맨드 C V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옆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넣으면 되는데 이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넣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3D 뷰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서랍장하고 뭐 책상 같은 게 왔죠. 뭐 모양상 해갖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스케치업에 CAD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각 실 하나마다 그 도면을 있잖아요. 공간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해서 그걸 그룹핑해서 저장을 해서 불러오면 여기 CAD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뭐 인테리어 도면이 아니니까 그 테이블, 의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해갖고 그냥 쏙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왜냐면 공통 편집해갖고는 다 못 들어가니까 각 실마다 하나씩 만들어갖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불러오면 나중에 이제 뭐 비주얼적인 것들 찾는 분들한테는 이게 괜찮죠. 근데 뭐 솔직히 이런 거 저는 지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도 플랫면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조도 플랫면을 보실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을 3개를 냈는데 여기 종 옆에 보면 그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시면 룸 1, 2, 3에 대한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룸 3이잖아요.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지워져요. 왜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조도 저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설정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이제 저는 이 속성을 뭐 바꾸고 싶다 이거야. 뭐 다른 걸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계산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그 제일 처음에 있죠. 그래서 사각형 해서 요렇게 해서 들어가자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고 아이고 안 읽혔네요. 이렇게 해서 찍고 다각형으로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사각형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뭐 대충 슬라를 맞추자고요. 편집하는 걸 일러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사각형으로 그려졌는데 요거를 바꾸고 싶잖아요. 뭐 요 코너로도 가야 되고 뭐 여기 이렇게 꺾어서 집어도 넣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공간 3번에 있던 거 요거를 선택을 하면 아까 전에는 그 지워지지가 않았죠. 근데 요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제가 지금 요거를 선택을 딱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산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뭐 연직조도라 그러고 아까 전에는 이제 곧 뭐 수능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로 하시거나 여기 아마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요걸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래요. UGR이 아마 이제 그 영국에서 뭐 1900 몇 년도 이렇게 나온 그 글레어 인덱스라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4단계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위치 및 결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린 거에 높이 있죠. 보통 0.8 띄우니까 0.8 띄울게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돼갖고 지금 그 사각형 들어온 거를 다시 이제 선택을 해요. 여기서 선택을 하거나 요걸 선택하셔도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스케일까지 있었는데 여기 하나 생겼죠. 그럼 요걸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동들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 바깥에 나가면 안 되니까 건물보다 좀 안에다가 이렇게 놓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보다 조금 안에 놓고, 위로도 조금 안으로 넣자고요. 뭐 떨어뜨리고 이런 설정이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놓고, 아니다, 요거는 요렇게 가지 말고 컨트롤 Z해서 여기서 아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면을 클릭을 하자고요. 아이고, 선택이 안 됐나? 왜 그래? 선택을 해서 요 안쪽이니까 약간 요 안쪽까지 요렇게 갖고 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놓고 나면 요 가운데 부분을 따내야 되잖아요. 요 따내는 것도 여기 보면 있죠. 그 직사각 단면 그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찍고 이렇게 찍어서 클릭하시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ESC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 그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금 그 리눅스에서 중간에 그 조도 계산면 따는 거 있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직사각 해서 여기서 찍고 자, 이렇게 해갖고 땄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따고 싶으면 그냥 따시면 돼요.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빨리 돌아가게 하려 그러면 이 부분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클릭해서 빼도 됩니다. 그냥 빼고 저거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도 플랜 부분에 대한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가구 배치했고 창문 닦고 뭐 이제 이것저것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조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을 갖고 오셔야 되잖아. 그러면 자, 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제가 설명했던 거는 뭐 선택 눌러서 뭐 이제 원래 처음에 들어오면 이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사이트 들어가서 그 처음 영상 보시면 어떻게 갖고 오는지 나옵니다. 뭐 인도어 눌러서 누르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눌러서 이제 제품 뜨면 여기 메뉴가 떠요. 그러면 다이얼록스로 가져오기 누르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또 그 여기서 일반 배경을 갖고 오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카탈로그가 없어. 그죠? 저는 카탈로그 이렇게 클릭해 갖고 조명 파일 가져오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이것도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브랜드라고 있죠. 요 사이트를 들어가. 그러면 카탈로그 쭉 떠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구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명 있죠. 그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저처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경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일반 파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것들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필요한 제품들은 다운받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는 게 파일, 그 다음에 불러오기. 여기 보면 조명기구 파일 있죠. 이렇게 누르면 똑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 가져온다고 치면 열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우징 사이즈하고 그 저기 강원 사이즈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하우징 해갖고 길이 저거하고 높이, 그 다음에 이제 발광면 사이즈죠. 이제 광면은 한 면이니까 그거 이제 가로 세로 적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둥근 거냐 뭐 둥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LCD 90도 회전, 이건 뭐냐 그러면 등기구가 배gang 방향이 있는 게 있죠. 뭐 보안등 같은 거 보면 그거를 자 이제 90도로 보게 할 거냐 수평으로 보게 할 거냐 뭐 그러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그 기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선택 눌러 보시면 이거를 이제 선택해 갖고 하나를 넣게 되면 요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들어왔네요. 여기 보면 다이얼록스 회원이 아닙니다 해갖고 이렇게 들어왔죠. LED 18W 해갖고. 그래서 뭐 여기서 루멘 값도 만질 수 있고 와트수도 만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그냥 요 등기부가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떤 배경인지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요걸로 할게요. 자, 요 등으로
엔도 거네. 엔도 걸로 해갖고 저 일본 싫어하는데. 하여튼 요걸로 해갖고 그냥 작업을 할게요. 그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등을 하나씩 넣고 싶으시면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넣어서 이제 배강에 맞춰갖고 찍으시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서는 컨트롤 알트 키가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뭐 집어넣는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설계하고 리눅스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실 거야 아마. 보통 보면 선형 배열 그리기나 직사각 배열 그리기로 해갖고 많이 들어가요. 그 실제 배강을 할 때는 뭐 이제 경관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면 선형 배치 거기 리눅스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쭉 집어넣어서 몇 메타인지 이제 그 전에 재보겠죠. 재보고 쭉 그은 다음에 등기구가 이제 1m면 그 메타 수만큼 수량하고 간격하고 입력해갖고 집어넣으면 한 번에 그냥 쭉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등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해갖고 뭐 배치하고 그러면 배치 계획이 안 잡혀 있고 조명 설계 계획이 안 잡혀 있잖아요. 아, 요거 설명을 안 드렸다. 다시 계산 오브젝트로 가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계획 없이 하면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저기 책상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경우면 원래 이제 오리지널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 직접 설계하는데 뭐 여기 전체실을 그 사무실 책상 뭐 300이나 뭐 그렇게 해갖고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래는 여기 이제 레이아웃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면 선택, 영역 선택하게 해갖고 여기를 딱 클릭하면 그 면이 딱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요거는 가정 3D 오브젝트로 갖고 온 거니까 여기 부분 있죠?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책상이 쫙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3D로 한번 들어가. 이거 아까 추가로 해갖고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갔지? 잘못 집어넣네요. 이게 아마 이게 뚫고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컨트롤 Z. 자, 그러면 다시 평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게 모양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면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냥 그릴게요. 사각형. 책상의 조도를 내가 원하는 그 조도로 만들고 책상의 조도를요. 봅시다. 3D로 들어가면 일자로 됐나? 아, 이게 책상이 아니었네. 아이고. 뭐 그럼 옮기면 되죠. 아유, 옮길까? 다시 컨트롤 Z하고 평면. 이렇게 시간 하면 또 많이 가는데, 그건 아까 따진 거네요. 하여튼 요 면 있잖아요. 그 설정하는 거 지금 여기서는 설정이 잘 안 되는데 각도가 틀어져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영역 선택해갖고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요 면이 이렇게 이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원래는 이제 여기 오브젝트로 가져오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책상 앞이니까 그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거는 일단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책상 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그냥 하나 집어넣고 3D로 들어가서 책상 위에 이제 그 조도 플랜을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각도가 이렇게 안 맞아지네. 이게 지금 3D 오브젝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쪽에서 할 때는 되던데 여긴 안 되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편집을 각도를 이렇게 이제 뭐 회전을 하고 뭐 회전을 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놓고 이제 뭐 높이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나 그냥 이제 책상 위에 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수직 맞출 때는 여기 요거에서 이렇게 틀어갖고 이렇게 해서 맞춰도 되고요. 지금 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높이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3D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요 책상 위에 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책상 위에 공간을 그 300룩스면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300룩스를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은 여기보다는 한 40% 많게는 60%까지 좀 어둡게 해서 여기 부분이 좀 집중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혼자만 일하는 그런 우울한 부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벽면들 쪽에 뭐 그림을 걸어서 비춰서 휘도를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간접 조명을 넣어갖고 은은하게 밝혀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추고 뭐 이제 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공간에 대한 밝기와 어두움으로 그 공간의 감을 더 넓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갖고
그 설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명기구 보면 여기서 영역 자동 배열이라고 해서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요 밑에 떠요. 뭐 어린 견적 계산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리눅스로 얘기하면 이지룩스입니다. 여기를 그 500룩스를 했을 때 얘네가 아까 그 등기구를 그만큼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300룩스를 잡겠어요. 자, 300룩스를 잡고 그 다음에 뭐 수량이 300룩스인데 지금 보면 8개하고 10개에서 80개야. 너무 많어. 그러면 나는 그냥 몇 개를 할 거예요. 10개니까 절반으로 줄이면 그러니까 여기를 8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놓을래. 5, 8에 40개 정도만 쓸 거야. 그리고 엔터 치면 바뀌겠죠. 왜냐면 좀 낮게 잡아서 빨리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어린 견적 계산서라는 게 그 저겁니다. 이지룩스. 뒤에 뚝뚝뚝 소리 나는 거는 우리 고양이가 지금 시위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여기 이제 3D로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등기구 배열도 돼 있고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붙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 지금은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각도가 심한 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딪히거나 뭐 그러면 계산하는데 에러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여기 등을 선택하고 등고선 평면에서 만지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서 만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선택이 되면 요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안으로 조금씩 미는 게 나아요. 안으로 제일 바깥선 있죠. 눌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선을 안으로 좀 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선을 안으로 좀 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갖고 모든 조명 계산 그 몇 룩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이고 지금 낮게 했으니까 금방 계산 될 겁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이제 값을 보는 거죠. 지금 공간 3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눌러 보시면 174가 나왔고 최소가 117, 그 다음 맥스는 231,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균제도입니다. 0.67 나왔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휘도를 제가 여기다가 휘도 계산을 넣었는데 공간 3에 대한 그게 또 설정이 지워졌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그 조도 계산면 할 때 아까 휘도값 제가 요거 바꾸면서 뺐나 보네요. 그러면 그 저기 아까 그 글레어 인덱스라 그래갖고 뭐 10 하고 이렇게 화살표에서 그거 이하로 하세요. 뭐 20 이하로 하세요. 18 이하로 하세요. 이런 게 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 뭐 궁금하시면 댓글 넣어주시면 제가 영상 하나 그거는 따로 찍을게요. 짧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돼갖고 됐고 요 책상 위에 것도 뭐 보면 눌러보면 칸델라 나오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오죠. 룩스가 몇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실에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등으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기서 지원을 합니다. 요 밑에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램프는 이제 솔직히 가로등 같은 거 옛날에 메탈 램프나 들어갔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색온도 같은 거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새는 LED를 해갖고 뭐 이제 색온도 정도 바꿀 때만 들어가서 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에이밍 뭐 이렇게 해갖고 맞추는 거고 필터 이거는 뭐 이제 색감 주는 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거의 안 씁니다. 세 개 다. 근데 요거는 씁니다. 요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33 조명기구라고 해갖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모델 해갖고 그 주광 없음 이걸 눌러 보시면 뭐 맑은 하늘, 중간 하늘, 흐린 하늘 있는데 이건 없음으로 하세요. 없음으로 하셔야 돼. 이거 그러면 그 창문으로 빛 들어오는 거 계산해갖고 막 같이 합쳐져갖고 짬뽕 나고 뭐 또 설정 잡고 그래서 힘듭니다. 주광에 대한 걸 돌리는 거예요. 조명기구를 끄고 조명기구를 전부 다 끄고 그리고 이제 요 창이 열린 거는 뭐냐 그러면 요게 이제 33에 몇 프로로 할 거냐 해서 디밍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그 저기 뭐지 여기 회로 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1번 씬이죠. 조명 장면 비상 조명하고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조명 장면 1번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켜진 걸로 가자고요. 그 다음에
빈 나이트 씬 적용이라 그래갖고 이걸 하나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조명 그룹 만들기라고 있죠. 요걸 누르십시오. 그럼 또 여기 하나 뜨죠. 근데 기구를 여기 어떻게 집어넣냐? 전체를 다 선택을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표시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죠. 집어넣으세요. 그럼 33개가 선택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새 조명기구 그룹 만들기를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구에서 자 이렇게 그 벽등으로 잡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선택.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기구를 잡자고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잡자고요. 그냥 아이고 씨 이게 왜 저게 안 되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한 개가 선택이 됐죠. 그럼 여기서 요 기구들을 이렇게 선택.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또 그 한 칸 건너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총 12개의 기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회로 분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33개 중에 12개 네가 선택한 거를 빼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거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갑자기 플러스 표시가 생기죠. 그럼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21개, 12개 이렇게 돼갖고 두 회로로 나눈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보고 사람이 이제 좀 있고 이제 많은 그런 시간에는 21개를 켜고 전부 다 켜는데 이제 12개 정도는 끄겠다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면 요거를 누르셔갖고 마이너스를 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씬2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데이터 값은 한 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번에 계산하면 요 데이터 수치는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수치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저거는 좀 뭐라 그러죠? 3D 샷 우리가 필요한 거 있죠. 그거는 렌더를 계속 그리셔야 돼. 자 보자고요. 계산이 금방 끝났네요. 자 보면 지금 조명 장면 2에 대한 거잖아요. 2에 대한 게 지금 요거잖아. 그러면 12개를 끈 거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는 97.6이 나왔죠. 그죠? 97.6 육룩수 중간이. 그래서 이게 아마 평균, 중간이라는 게 평균, 그 다음에 최소, 그 다음 맥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 중간이라는 게 최소 값에 그 저기 중간 부분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그 저기 최소 값을 그 최대 값으로 나눈 거, 그에 대한 균제도예요. 이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영국식, 미국식인데 제가 그게 항상 헷갈리네요. 근데 그거는 카페 게시글 균제도라고 검색하다 보면 댓글 같은 데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유럽식이고 어떤 게 미국식인지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눌러서 조명 장면 1을 눌러 보시면 바뀌죠. 똑같은 계산면인데 174,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24 하고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3D 샷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모델링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 클라이언트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공간 3, 그죠? 이렇게 뭐 테이블 놓고 뭐 놓고 했던 이유가, 그죠? 근데 요거를 그냥 하면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 있죠. 계산 설정 들어가셔갖고 빠른 설정으로 샷을 찍을 땐 왜냐면 요렇게 해갖고 그냥 하시면 좀 계산이 조금 더 빨리 돼요. 자,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그냥 뭐 디테일하게 하고 뭐 3D 객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되니까 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상관없지만 많으면 이제 차이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죠? 그 사실적인 샷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끊어지는 거 스무스한 거, 그 다음에 그 룩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휘도, 뭐 이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장소 들어가시면 밖에서도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다이알룩스와 리눅스의 제일 큰 점입니다. 외부하고 실내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리눅스는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해갖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씬2에 대한 거를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초기화돼 버려요. 그럼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값을 삭제하고 다시 돌려야 돼. 보자고요. 아이고, 공간 3을 찍어서 돌렸어야 되나 보네요.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돌아갔죠. 공간을 선택을 하고 돌려야 돼요. 요거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끄고, 원래 이제 밝기, 그 다음에 장소 들어가서 보시면 요렇게 안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나중에 이거 층층이 그냥 건물 딱 올려놓고 안쪽에 그 뭐지 포토샵 소스로 쓰는 그거 하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찍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